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끝내주는 경제 오늘 세 번째 진행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도 코멘트 많이 들었는데요. 머리 빠진 거 다 보인다. 이 뉴스토마토 정 사장님 그런 말씀도 주셨고, 우리 박 PD님은 숨 넘어가지 않게 차분하게 진행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머리 빠지도록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숨 넘어가도록 열심히 뛰어서 고품격 경제방송 끝내주는 경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런치타임 시간입니다. 런치타임 시간은요, 제가 사실 국내외의 매체를 돈 내고 보는 매체가 4개이고 돈 안 내고 보는 매체 당연히 훨씬 더 많은데요. 요거를 지난 밤하고 오늘 오전까지 쭉 스크리닝을 해서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아셔야 될 경제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제 뉴스 런치타임에서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뉴스 전해드릴게요. 먼저 요즘 미국 물가에 관심이 많죠.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CPI라고 많이 나오는데 3.1% 상승했다고 나왔어요. 이게 1년 전 대비 수치인데 10월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됐습니다. 0.1%포인트 완화됐는데 그래도 이걸 보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이 떨어져서 좀 그 완화가 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가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지금 연준 FOMC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뭐 아마 금리 동결이 될 걸로 거의 다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물가 지수도 시장의 예측에 부합하게 나와서 아마 비슷하게 갈 텐데, 그래도 좀 안도를 하는 분위기가 커져서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S&P 지수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엔화 환율에 요즘 관심 많으시죠? 일본 여행도 많이들 가시고. 근데 이게 850원까지 쭉 떨어지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텐데, 엔화 환율이 100엔당 다시 900원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12월 7일 며칠 전인데요. 일본은행,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죠. 총재인 우에다 가즈오가 한마디 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 금리 해제 등을 시야에 넣고 있다. 시야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폐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00원대 안착할지 더 오를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바닥인 것 같고, 일본은행에서도 그런 사인을 준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지켜보시죠. 1인 가구 비중에 대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역대 최대의 비중이에요. 3가구 중에 1가구를 넘어섰다, 이렇게 통계청이 발표했는데요. 34.5%, 전체 가구의 34.5%가 1인 가구입니다. 근데 화려한 싱글은 없어요. 1인 가구는 대부분 상당수가 청년 가구 20대, 30대이거나 아니면 노인 가구 70대 이상인데요. 지금 저 그래프 나오는 거 보이시죠? 성하고 연령대별 비중 보시면은 남성분들 좀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70세 이상 남성 1인 가구가 거의 없거든요. 여성들이 1인 가구 되게 많아요. 근데 40대, 50대는 여성 1인 가구가 거의 없고 남성 1인 가구 많습니다. 여성 1인 가구가 거의 없고 남성 1인 가구는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40대, 50대 여성이 70대 남성들을 아마 부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 혼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부양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인구구조 변하니까 혼자서 자기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OP28 협상에 대한 이야기 어제 이승원 시사평론가가 자세히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협상이 사실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면 끝났고 최종 합의문 발표된다고 했는데 발표가 안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발표 못했어요. 어제 이승원 시사평론가가 했던 끝내주는 경제 이 방송 보시면요, 내용 자세히 아실 수 있는데요. 이게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는 표현을 넣자고 하는 유럽연합하고 그리고 환경단체들, 이쪽 진영하고 그리고 산유국들, 그 표현은 절대로 넣지 못하겠다. 감소 정도로 하자. 이게 의견이 엇갈려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유류세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곧 퇴임하시죠. 그래서 총선 출마한다고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나가면서 또 기자간담회에서 무슨 선물을 주듯이 유류세를 인하된 상태인데 지금 그걸 2개월 연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류세는 2021년에 유가급 등 때문에 단기적으로 인하를 하겠다고, 한시적으로 딱 6개월 동안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던 게 지금까지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게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맞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도 맞는 이야기인지 한번 나중에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하고 내일 올 이익하고 충돌하는 때가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때냐면 예를 들면 삼겹살을 잔뜩 먹고 폭탄주를 왕창 마실 때, 그럴 때 먹을 때는 기분이 좋을 수 있죠. 근데 다음 날에는 굉장한 수치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도 이런 선택을 계속 해야 되는데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당장 달콤한 싼 석유값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석유 그리고 그 석탄 많이 쓰다 보면 탄소가 많이 배출돼서 기후위기가 온다. 이미 오고 있다. 이런 얘기 이미 많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보통은 오늘 당장 달콤함을 잠깐 참고 내일의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챙기는 선택이 더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회를 만들죠. 저는 우리나라 정부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아니고 기후위기는 지금 5년 뒤, 10년 뒤 우리 세대에 올 일이거든요. 이미 지금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올해가 가장 뜨거운 겨울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일의 건강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정부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유류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당장은 달콤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일에는 굉장히 큰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COP28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아무런 입장을 보여주지 않는 것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런치타임 여기까지입니다.